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4월 26일 남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브리핑 내용 가운데 이번 회담의 진면목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이 관계되는 부분을 검토 분석하면서 문재인 김정은의 회담의 예상 시나리오를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을 수행하는 수행원의 명단 부분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측에서 오는 수행원 명단, 단순히 명단이지만 여기에도 대단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수행원 명단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담이 A, B, C 이런 식으로 그 등급을 나눈다고 했을 때 몇 등급에 해당되는 회담인가 하는 그 급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행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직함입니다. 김일성 헌법상 국가수반이라는 지위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지위를 찾아보자면 독일의 대통령과 유사한 그러한 지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실질적인 행정권을 수행하는 행정권 집행을 담당하는 메르켈 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경우에 메르켈 수상에 해당하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에 해당하는 지위가 바로 김영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지위 이외에 다른 두 개의 지위가 더 있어서 독일의 메르켈 수상과는 달리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제1인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다른 부분이지요. 결국 이번에 김정은이 오는데 김일성 헌법상 제1인자로 되어 있는 김영남도 온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두 번째,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공산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3사람이 옵니다. 김영철, 최휘, 이수용. 그 다음으로 역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이 옵니다. 다음으로 군사계통에서 2사람이 옵니다. 인민무력상 박영식, 그리고 총참모장 리명수. 그런데 이 군사계통의 2사람은 이번 회담과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으로 외무상 리용호, 조국 평화통일위원장 리선권, 이렇게 전체 9명이 온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부분이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수행원 명단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측에서는 김정은 부부를 국빈 초청과 같은 그 정도의 대우로
이번에 받아들여서 접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리설주 여사님이라고 호칭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되자 김정은 측에서는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님이라고 호칭을 격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 하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행원 명단에 리설주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질문이 있었고, 그러자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못했다. 협의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정 안 되면 오후에라도 와줬으면 좋겠다. 어떻든 이렇게 돼서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같이 동시에 방한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선 보통 국빈 방문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양해가 없었다면 부부 동반해서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리설주하고 부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 하는 점에서 이것은 이미 정상적인 국빈 방문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김정숙 여사의 일정이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설주가 왔을 때 그를 상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의 몫이었겠죠. 그뿐 아니라 부부가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 이 국빈 방문의 의례는 모두 취소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정은 혼자 오는 것이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부부 동반해서 오는 국빈 방문을 치르는 그러한 의식과 절차하고, 김정은 혼자 회담에 참가하는 경우의 의식과 절차는 그 규모와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이러한 일에 그저 써서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명단에 리설주가 없다, 그래서 부부 동반 국빈 방문은 아니고,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상적인 국빈 방문은 아니다, 그렇게 보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4월 26일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브리핑 속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김정은이 아침에 와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가 저녁에 가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변경되었다 하는 것이 브리핑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 회담이 끝난 후 양측은 별도의 오찬과 휴식 시간을 가진다. 국민 여러분이 이 한 줄의 문장, 이 글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도의라는 부분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나 글을 볼 때 그것을 말한 사람, 그 글을 쓴 사람의 뜻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을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별도의 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점심밥을 따로 먹는 것인가? 바로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김종석 준비위원장이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정은 일행은 오전 일정이 끝나면 모두 북쪽으로 돌아갔다가 그쪽에서 오찬과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방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고 갔다가 오후에 한 번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그러면 이것이 이 하루 동안의 일정이 방한인가 아니면 잠깐 다녀가는 것인가? 즉 회의장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방한이라는 의미로 와서 머무는 것인가? 여기에서 의문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은 하루 종일 둘이서 붙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다. 오전 9시 30분에 김정은 측에서 왔다가 회담장 있는 쪽으로 왔다가 점심시간 직전에 돌아간다. 왔다가 간다. 그 다음으로 오후에 다시 회담장 쪽으로 왔다가 나무 심고 그리고 6시 30분에 시작하는 만찬 밥 한 번 먹고 그리고 그 밖에서 보는 그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돌아간다. 그것이 이번 그 회담의 내용입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 이런 것이죠. 최고 지도자 김정은 부부가 방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국빈 방문이 아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회담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오는 회담이다. 그러면 이 회담은 급수로 나누자면 A급 회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과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하는 그런 회담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역시 정상회담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A급 회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수행원들이 같이 와서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의 회담, 이것은 무엇인가? 이 경우에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김영남은 김일성 헌법상 형식상의 1인자. 그렇다면 우리는 국무위원장 김정은보다 이 형식상의 1인자인 김영남을 더 그 지위상 위에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원 명단에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상대는 1인자로 친다면 김영남이 되어야 체면이 서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잘해야 이것은 그 등급에 있어서 B급 회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준다. 그렇게 본다면 국무위원장 김정은보다는 김일성 헌법상의 수반인, 국가 수반인 김영남의 이름으로, 그래서 문재인 김영남의 합의문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2018년 4월 27일 남북회담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검토해 보았듯이 회담 참가자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은 아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남과 회담하지 않는다. 아마도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이러한 결론이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번 회담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예정해 놓고 있는데, 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성사되도록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 알려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브리핑 내용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회담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 회담의 주제가 평화와 번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핵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 편하게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안전과 전쟁 방지라든지 하는 이러한 좀 더 조마조마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평화와 번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군사분계선의 소나무 기념식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테마 역시 평화와 번영이라고 이 준비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벌써 두 번째 평화와 번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기로 합시다. 군사분계선 중에 어디에 이 소나무를 심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과거 정주영 씨가 솥대를 몰고 북쪽으로 갔던 그 솥대길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 솥대길은 북한의 돈과 물자를 싣고 갔던 그러한 곳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곳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곳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도 아주 특별한 소나무를 심는다. 그러면서 1953년생 소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53년을 정전협정, 즉 휴전협정이 체결된 해인 53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나무를 심는 것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그 해를 기념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란 소나무를 심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벼운 이야기지만 정말 그 소나무가 1953년생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방법인데, 나무의 중앙을 관과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파냅니다. 얇게 아주 좁은 홈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나이테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다면 그 1953년생 소나무에는 관통된 구멍이 있어야 할 겁니다. 나중에 이곳을 가는 국민들은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1953년에 심은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겠죠. 그렇게 했다면 1953년, 정말 오래전에 그 나무를 심어서 계속 잘 키워온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억해 둘 만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나무를 제공한, 혹은 소나무를 어쨌든 지금까지 키워온 그 사람의 성명을 밝히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 소나무를 심는 곳, 그 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준비위원장은 소나무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 역시 평화와 번영이 세 번째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도 역시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모든 행위는 바로 군사 분계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번 회담의 그 내용상으로 볼 때 무대, 주 무대, 그것은 핵 요새로서의 북한 땅, 그것이 아니라 판문점이 있는 군사 분계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4월 27일에 문재인과 김정은의 회담, 이것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평화와 번영은 군사 분계선 안에서의 평화와 번영, 조금 확장하면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의 평화와 번영, 그것을 위한 회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브리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남측 공식 수행단 명단에 정경두 합참의장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군사분계선 안이나 혹은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회담이다.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 이야기한 것도 역시 여기에 첨부해서 우리가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회담이다. 따라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에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핵화에 관한 주인공들이 이야기할 사안이기 때문에 징검다리 단계에서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면 아예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목표는 김정은이의 입에서 비핵화라는 말만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번 회담에서 군사계통의 의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역시 자연스럽다.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김정은 측의 수행원에 군사계통의 수행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한 명은 인민무력상 박영식, 또 한 명은 리명수 총참모장.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측의 수행원에도 군사계통의 수행원이 2명이 있다. 그것은 국방부 장관 송영무, 그리고 정경두 합참의장. 게다가 합참의장, 정경두 합참의장이 여기에 포함된 것을 4월 26일 바로 전날 브리핑에서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합참의장의 참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그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면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번 회담은 남북 최고 군사회담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번 회담에서 겨우 징검다리 처지, 그러한 처지에 있는 문재인 청와대, 그쪽에서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는 얻어야 하겠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병력 철수를 합의하는 것, 이것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군사회담에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병력 철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정주영 씨가 솥대를 몰고 건너가듯이 또다시 경제협력이라든지 많은 공동작업을 벌여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비무장지대를 가운데다 두고 남쪽과 북쪽의 일정 지대를 연결해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모종의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비무장지대에서의 병력 철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여러 언론기관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에서 문제가 많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병력 철수를 합의한다는 이 테마, 이번에 만일 합의를 한다면 이 합의, 여기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 지금까지 알려진 문제들 이외에 완전히 또 다른, 그리고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일 내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브리핑을 토대로 문재인, 김정은, 또 최종 합의문에서는 이 김정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합의문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이 회담에서의 다루는 내용, 그 회담의 속사정, 그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